김태견이 먼저 한 발 앞서 나갔다. 하지만 황준서, 19 한화 이글스, 도 그보다 먼저 지명된 만큼 그의 시간도 곧 다가오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KBO 시상식에서 신인상의 주인공은 김태견이었다. 고졸 신인으로 역대 최다인 19세이브를 기록하며 60경기, 65이닝에서 평균 자책점 2.08, 탈삼진 78개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김태견은 유효 투표수 101표 중 93표를 얻었다. 득표율 92.1%로 신인상을 차지하며 한 번뿐인 영광을 안았다. 김태견은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두산에 지명되었고 좌완 선발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김태견보다 먼저 한화에 지명된 전체 1순위 좌완 투수 황준서도 첫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다. 36경기, 11선발 72이닝에서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 5.38, 탈삼진 70개를 기록하며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19세 고졸 신인으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 3월 31일 대전 KT전에서 고졸 신인 역대 10번째 데뷔전 선발승, 5이닝 1실점을 거두며 화려하게 시작한 황준서는 4월 중순부터 2달간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다. 4월 20일 대전 삼성전에서는 구자욱을 연속 삼진으로 잡으며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5월 29일 대전 롯데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최고 시속 149km의 직구와 강력한 위닝샷 포크볼로 위력을 발휘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포를 보였지만 체력이 문제였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구속이 감소하면서 장점이었던 제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투수진에 많은 변수가 있었던 하나는 팀 사정상 황준서를 2군에서 충분히 육성할 시간이 없었다. 8월 초 2군으로 내려가 2주간 선발 수업을 받았지만 다시 콜업되어 불펜으로 시즌을 마쳤다. 긴 시즌 동안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 시즌이 끝난 후 일본 교육리그에도 참가했지만 중간에 귀국했다. 퓨처스리그에서 9이닝, 교육리그에서 9이닝을 소화하며 시즌 90이닝을 채운 만큼 체력 관리가 필요했다. 황준서는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서산에서 기초 체력 훈련에 집중했다. 144경기 긴 시즌을 버틸 수 있는 몸과 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1월 내내 황준서는 서산 숙소에서 제공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거르지 않고 먹으며 틈틈이 프로틴을 섭취하고 자기 전 초콜릿을 먹으며 체중 증가에 집중했다. 185cm에 78kg의 큰 키를 가진 황준서는 마른 체형이라 체중이 쉽게 늘지 않는 체질이다. 체중 증가가 쉽지 않지만 자신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황준서는 시즌 초반에는 제 퍼포먼스가 좋아서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하지만 시즌 중반부터 점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순간 투구 밸런스를 잃은 것도 체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좋았던 밸런스를 바로 찾지 못하고 헤맸던 것 같습니다라고 돌아봤다. 그는 체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단장님께서 체중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죠. 체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체력을 키우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시즌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할 생각입니다라고 근력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력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한 해였다. 황준서는 1년 차라 루틴이 없었어요. 경기 준비 과정에서 몸을 풀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라며 내년에는 슬라이더도 많이 던져보려고 해요. 짧은 거리에서 캐치볼하면서 커터처럼 연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확실한 결정구인 포크볼 외에도 선발로서 길게 던지기 위해선 또 다른 변화구가 필요하다. 하나는 문동주와 김소연이 첫대 시행착오를 겪은 후 2년차 시즌의 선발과 필승조로 크게 성장하며 자리를 잡았다. 첫해 성적만 보면 황준서가 문동주나 김소연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고 김태견의 뛰어난 성과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황준서에게도 시간이 올 것이다. FA로 엄상백을 영입한 하나는 류현진, 문동주,
라이언 와이스, 새 외국인 투수까지 선발진이 확실히 채워졌다. 하지만 언제든지 선발진의 빈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황준서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내년에는 신구장에서 처음으로 야구를 하게 돼요. 개인적인 목표도 있지만 팀이 꼭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 전체 1순위로 하나 이글스에 입단한 신인 투수 황준서가 일본 교육리그에 참가한다. 하나 이글스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4 일본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에 출국한다. 이대진 감독이 이끄는 이번 교육리그에는 양상문, 박정진 투수 코치를 비롯해 정경배, 최윤석, 추승우, 고동진, 이익은 코치가 함께 선수들을 지도한다. 참가 선수단은 신인 투수 황준서와 조동욱을 포함한 14명의 투수, 3명의 포수, 7명의 내야수, 5명의 외야수 등 총 29명으로 하나는 7일부터 18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구단 측은 젊은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기량을 보강하며 내년 시즌 선수단 구성을 계획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황준서다. 완성형 투수로 평가받으며 호주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코칭 스태프의 칭찬을 받았던 황준서는 시즌 초반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시범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지만 김민우에 밀렸던 황준서는 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얻은 기회를 잘 살렸다. 데뷔전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의 고졸 루키가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챙긴 건 2006년 류현진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자연스레 류현진과 비교되며 큰 기대를 모은 황준서였다. 데뷔 이후 불펜으로 이동했던 황준서는 4월 다시 선발 기회를 잡아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그 후 선발 로테이션의 자리를 확립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갔다. 하지만 6월 4경기, 선발 3회에서 2패, 평균 자책점 8.68로 부진했고 7월 이후 불펜으로 이동했음에도 시즌 초반에 좋은 투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36경기 72이닝 2승 8패 1홀드 2할의 5.38로 시즌을 마감했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신인왕을 차지한 문동주도 첫 시즌에 13경기 28 3분의 2이닝 1승 3패 2홀드 2할의 65로 아쉬운 성적을 남겼고 올 시즌 중반까지도 부진했으나 팀의 필승조로 자리 잡은 김서현도 첫 시즌에는 20경기 22 3분의 1이닝 1세이브 7.25로 기대에 못 미쳤다. 흥미롭게도 이 두 선수는 첫 시즌을 마친 뒤 교육리그로 향해 실전 경험을 쌓고 전지훈련을 통해 보완점을 찾아 리그에서 주목받는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문동주는 지난해 23경기 118 3분의 2이닝 동안 8승 8패 1할 3.72로 신인왕을 차지했고 김서현은 올 시즌 37경기 38 3분의 1이닝 1승 2패 10홀드 2할 3.76으로 반등했다. 황준서의 주요 문제는 체력이었다. 체력이 부족하자 구속도 떨어졌고 제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좌완투수로서 시속 150km의 빠른 공을 던지고 포크볼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체력 문제를 보완한다면 내년 시즌 문동주와 김서현 못지않은 멋진 연차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리그에서는 올 시즌 김서현의 반등과 불펜 투수진의 성장을 이끈 양상문 코치가 함께하며 황준서 등 선수들의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교육리그에는 올 시즌 2라운드 전체 11순위 신인 투수 조동욱과 2021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2순위 김기중, 시즌 막판 기대감을 준 김승일, 장지수, 이상규 등도 참가한다. 포수로는 박상원과 장규현, 국군체육부대, 상무에서 전역한 허인서가 최재훈의 백업 역할을 두고 경쟁하며 내야수로는 김인환과 문현빈, 외야수로는 시즌 막판 활약한 권광민을 비롯해 최인호, 이진영, 임종찬이 참가 명단에 올라있다. 미야자키 교육리그에는 하나 외에도 두산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등 K리그 3개 팀과 세이브 라이온즈 등 일본 프로야구, NPB 12개 팀, 일본 독립리그 팀들도 함께 참여한다.